사랑은 때로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가두기도 합니다. 45년. 한 사람의 평생이라 해도 모자라지 않을 긴 세월입니다. 두 사람은 그 시간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가난과 고난, 기쁨과 슬픔, 그리고 침묵 속에서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73세 주철민과 68세 민수희의 이야기입니다. 그 누구보다 긴 세월을 함께 했지만 끝내 같은 길을 걸을 수 없었던 두 사람.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이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생의 황혼역에 마주한 진실, 그리고 뒤늦게 찾아온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78년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작. 2023년 10월 17일 서울 가정법원. 이날 73세의 주철민과 68세의 민수희는 45년간의 결혼 생활을 법적으로 종료하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비 내리는 법원 계단 앞에서 철민이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거냐? 수희는 고개를 돌린 채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45년 동안 당신은 단 한 번도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물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45년이라는 세월. 하지만 그들은 정작 서로를 알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이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45년 전 그들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78년 가을. 박정희 대통령 시절 대한민국은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28세의 주철민과 23세의 민수희도 그랬습니다. 철민은 공장 노동자였고 수희는 양재 기술을 배우던 평범한 처녀였습니다. 두 사람은 동네 시장에서 우연히 만났고 석 달 만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도 돈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있었으니까요. 낡은 단칸방에서 철민이 말했습니다. 수희야, 나 지금은 가진 게 없지만 10년만 기다려줘. 내가 꼭 잘 살게 해줄게. 수희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빠, 난 큰 집은 필요 없어요. 그냥 오빠랑 함께 있으면 돼요. 아름다운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고 삶은 결코 약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고난의 시작. 결혼 1년 만에 첫째 아들이 태어났고 2년 뒤 둘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철민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공장에서 야근을 하고 주말에는 건설 현장 일용직까지 뛰었습니다. 수희는 좁은 단칸방에서 두 아이를 키우며 남의 집 옷을 받아 바느질을 했습니다. 밤새 재봉틀을 돌리고 손이 부르트도록 바늘을 쥐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쳐서 들어온 철민에게 수희가 말했습니다. 여보, 밥 차려놨어요. 먹고 자요. 철민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 내일 또 야근이야. 초과 수당 받아야 애들 분유값이라도 나오지. 또요? 당신 얼굴이 며칠째 누렇게 떴어요. 몸 상하면 어떡해요? 철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야?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냐? 당신이 하는 바느질로는 애들 입에 풀칠이나 되냐고. 수희는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난은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지친 마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날카로워집니다. 철민의 말은 점점 거칠어졌고 수희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겼습니다. 1990년대 성공과 변화. 1990년대가 되었습니다. 철민은 공장에서 관리직으로 승진했고 드디어 30평대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철민은 더 이상 가난한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관리자가 되었고 집에서도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철민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 와이셔츠 다림질 안 했어? 미안해요. 어제 애들 학원 준비시키느라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서 그것도 못 챙겨. 내가 밖에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 회사에서 사람들 관리하고 실적 챙기느라 정신없는데. 수희는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좀 피곤해서. 피곤? 나는 안 피곤한 줄 알아? 수희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참았습니다.
45년 중 20년은 그렇게 참는 시간이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입니다. 아이들은 모두 성장했습니다. 큰아들은 결혼해서 분가했고 딸은 유학을 떠났습니다. 드디어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어떤 부부들은 이때 제2의 신혼을 즐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철민과 수희는 달랐습니다. 아이들이라는 완충지대가 사라지자 두 사람 사이의 침묵과 거리만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텅 빈 아파트에서 철민이 신문을 보며 물었습니다. 저녁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둘 다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필요한 말만. 감정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사실상 각자의 세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10년이 흘렀습니다. 2018년입니다. 철민은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40년 직장 생활의 끝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집에만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나갔습니다. 집안일은 단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희가 다 했습니다. 밥, 빨래, 청소, 설거지. 7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그녀는 여전히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수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설거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제 허리가 좀 아파서. 철민은 TV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평생 밖에서 돈 벌어왔는데 이제 은퇴했다고 집안일까지 해야 돼? 그게 여자가 할 일 아니야? 나도 70인데요. 나도 이제 쉬고 싶어요. 그럼 뭐 어쩌라고? 내가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러면서 살란 말이야? 수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수희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이라고.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다고. 2020년입니다. 코로나19가 세상을 바꿔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집에 갇혔고 부부는 24시간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철민이 소리쳤습니다. 야, 밥 안 줘? 수희는 지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밥도 제때 못 차려. 그때 수희가 폭발했습니다. 당신도 집에 있잖아요. 왜 당신은 안 해요? 내가 당신 하인이에요? 철민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내가 이 집에서 40년을 벌어왔는데. 수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45년을 이 집을 지켰어요. 당신 밥 챙기고 애들 키우고 당신 부모님 병수발하고. 그게 일이 아니에요? 그건 여자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당연히?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난 45년 동안 나라는 사람은 없었어요. 엄마도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그냥 나 민수이는 없었어요. 철민은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희는 이혼을 처음으로 입에 담았습니다. 2023년 어느 날 저녁입니다. 수희가 이혼 소송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해요. 철민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뭐?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이혼하자고요. 난 더 이상 당신과 살 수 없어요. 야, 미쳤어? 우리 나이가 몇인데 이혼을 해? 주변에서 뭐라고 하게? 주변 시선이 중요해요? 내 인생이 중요하죠. 이제라도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철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희, 우리가 함께 버텨온 45년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야 하냐? 수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45년? 그 45년 중에서 당신은 나를 한 번이라도 존중한 적 있어요? 내 의견을 물어본 적 있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알아요? 철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르잖아요. 당신은 나를 아내가 아니라 그냥 가정부로 본 거예요. 이제 그만할래요. 난 나로 살고 싶어요. 아이들이 달려와서 이혼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수희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렇게 2023년 10월 두 사람은 45년의 결혼 생활을 끝냈습니다. 철민의 빈집. 2023년 11월입니다.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철민은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45년을 함께한 아파트는 수희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철민은 처음으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73년 인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텅 빈 방에서 철민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라면에 뭘 넣더라? 계란? 파? 서툴게 라면을 끓이던 철민은 끓어넘치는 물에 당황했습니다. 이것도 못하냐? 겨우 라면을 끓여 혼자 먹었습니다. 씹을수록 텅 빈 집이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밥을 혼자 먹는다는 것,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 줄 철민은 몰랐습니다. 며칠 후 카페에서 옛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야, 철민아, 너 이혼했다며? 진짜야? 철민은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했어. 아니, 너희 45년이나 살았잖아. 왜 갑자기? 갑자기라. 갑자기가 아니었나 봐. 나만 몰랐던 거지. 그래도 그렇지. 이 나이에 이혼하면 어떻게 살아? 외롭지? 철민은 대답 대신 술잔만 비웠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집에 돌아가도 친구들을 만나도 술을 마셔도 마음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수희의 새로운 시작. 반면 수희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혼 직후부터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먼저 미술학원에 등록했습니다. 20대 때 꿈꿨지만 결혼과 함께 포기했던 그림. 68세의 나이에 다시 붓을 잡았습니다. 밝은 미술학원에서 미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와, 수희 씨, 색감이 정말 좋으시네요. 처음 그리신다고 하셨죠? 수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50년 만에 다시 잡아봐요. 그림이 이렇게 재밌는 거였는지 몰랐어요. 수희는 매일 학원에 갔습니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6개월 후입니다. 수희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작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68세 초보 화가의 첫 전시라는 이름으로요. 딸이 전시회에 와서 놀라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거 다 엄마가 그린 거예요? 응. 어때? 괜찮아?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밝은 사람이었어요? 전 처음 봐요. 이렇게 환하게 웃는 엄마. 수희는 딸을 껴안았습니다. 수희는 비로소 자신을 찾았습니다. 45년 동안 억눌렀던 자신을 말입니다. 철민의 첫사랑. 그 무렵 철민은 우연히 첫사랑을 다시 만났습니다. 5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철민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영희야, 너 진짜 영희 맞니? 영희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빠, 세상에 철민 오빠잖아. 진짜 오래간만이네요. 영희는 손주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너 잘 지냈구나. 네, 오빠도요. 결혼 잘하셨다며? 부인분은 어디 계세요? 철민은 쓸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혼했어. 아, 그러셨구나. 저도 남편이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도 평생 행복했어요. 남편이 저를 정말 존중해줬거든요. 영희의 말에 철민은 무언가 깨닫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철민은 그날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깨달았습니다. 존중. 그가 평생 수희에게 주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철민은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당뇨 합병증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동안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혈당 관리를 전혀 안 하셨네요. 이러다간 큰일 납니다. 가족분이 계세요? 아들이 있긴 한데 바빠서. 아들은 회사 일로 바빴고 딸은 해외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가끔 얼굴만 비추고 갔습니다. 철민은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며칠 후입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수희였습니다. 철민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수희야, 넌 어떡해? 준호한테 들었어요. 많이 아프시다고. 넌 이제 나랑 상관없는 사람인데. 왜 온 거야? 수희는 의자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왔네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철민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네? 45년 동안 너한테 한 번도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안 했던 것 같다. 그리고 너를 존중하지 못했어. 나는 내가 당연히 그런 일을 해야 하는 줄 알았어.
철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근데 혼자 살아보니까 알겠더라. 밥 한 끼 차리는 것도 빨래 한 번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너는 45년 동안 그걸 혼자 다 했구나. 수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며칠 후입니다. 수희가 병실에서 죽을 떠먹여주고 있었습니다. 수희는 그 후로도 병원을 찾았습니다. 매일은 아니었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씩 철민의 식사를 챙겨주고 빨래를 해주고 병실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철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희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수희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린 부부로는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럼 왜 이렇게 해주는 거야? 우린 부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45년을 함께한 사람이잖아요. 미움도 원망도 이제 다 내려놨어요. 그냥 건강하게 남은 날 보내시길 바랄 뿐이에요. 철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은 때로 함께가 아니어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수희는 더 이상 철민의 아내가 아니었지만 그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45년이라는 세월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6개월 후입니다. 철민은 퇴원했습니다. 건강도 많이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다시 부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철민이 전화로 물었습니다. 수희야, 나 오늘 병원 검진인데 혈당 수치 물어보는 거 뭐라고 하더라? 당화혈색소요. 의사 선생님한테 그거 물어보세요. 그리고 식사는 제때 하고 계시죠? 응, 하고 있어. 너도 잘 먹고 있고? 네, 오늘 미술학원에서 인물화 배웠어요. 재미있더라고요. 그래? 다음에 내 그림도 그려줄래? 수희는 잠시 침묵한 후 대답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추석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걱정했습니다. 이혼한 부모님을 어떻게 모셔야 할지. 하지만 철민과 수희는 자연스럽게 아들의 집에 함께 왔습니다. 며느리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괜찮으세요? 이렇게 같이 계셔도. 수희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린 이제 좋은 동반자예요. 철민이 덧붙였습니다. 그래. 부부는 아니지만 친구지. 아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그럼 다시 합치실 생각은? 아니. 우린 각자 살 거야. 하지만 명절 때나 이렇게 필요할 땐 함께 할 수 있지. 응. 이게 우리한테 맞는 것 같아. 수희는 두 번째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전시장 입구에 철민이 들어섰습니다. 철민 씨 어떻게 오셨어요? 초대장 받았잖아. 안 올 수가 있나? 철민은 전시된 그림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한 그림 앞에서 멈췄습니다. 젊은 시절 두 사람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이거 우리지? 네. 1978년 가을. 우리가 단칸방에서 라면 끓여 먹던 날이에요. 철민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수희야. 네? 너 정말 대단해. 이 나이에 이런 꿈을 이루다니. 나는 평생 너를 몰랐구나. 내가 이렇게 재능 있는 사람인. 계속. 줄도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인 줄도. 수희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몰랐고 저도 몰랐어요. 45년 동안 저는 제 자신을 잃고 살았으니까요. 이제라도 찾아서 다행이야. 전시회 끝 방에는 수희의 대표작이 걸려 있었습니다. 제목은 황혼의 빛, 45년의 그림자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두 명의 노인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지만 그림자는 하나로 겹쳐져 있었습니다. 철민이 그림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우리야? 네. 우린 더 이상 함께 걷지 않지만 45년의 그림자는 영원히 함께해요. 그게 우리의 관계예요. 그림자로. 네. 빛이 있어야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당신은 제 인생의 빛이었어요. 때로는 너무 강렬해서 저를 태우기도 했지만 그 빛이 있었기에 제가 존재할 수 있었어요. 철민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내가 빛이었어. 45년 동안 내가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야.
철민의 변화. 철민도 변했습니다. 그는 이제 요리를 배웠습니다. 유튜브를 보며 김치찌개도 끓이고 된장국도 끓였습니다. 서툴지만 스스로 해냈습니다. 복지관 직원이 말했습니다. 주철민 선생님, 오늘도 오셨네요. 어르신들이 선생님 오시는 날만 기다려요. 철민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이거 하면서 보람 느껴요. 은퇴하고 처음으로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란 걸 느끼네요. 철민은 깨달았습니다. 권위와 자존심은 다른 사람을 눌러서 세우는 게 아니라 자신을 낮춰서 세우는 것임을 말입니다. 겨울입니다. 눈이 내리는 오후, 철민과 수희가 공원을 나란히 걸어갑니다. 철민이 물었습니다. 춥지? 괜찮아요. 이 정도는. 철민이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수희야, 우리 그때로 돌아갈 순 없는 거야? 나 이제 많이 변했어. 집안일도 다 혼자 하고 너한테 함부로 말하지도 않고. 수희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돌아갈 순 없어요. 우린 더 이상 그 시절의 우리가 아니니까요. 그럼. 하지만 지금이 나쁘진 않아요. 우린 지금 서로를 비로소 존중하잖아요. 부부일 땐 못했던 걸 이제 하고 있어요. 철민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혼하고 나니까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 같아. 네. 이상하죠?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떨어지고 나서야 서로를 이해하게 됐다니. 아들 부부의 위기. 그 무렵 아들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철민과 수희가 걸어온 바로 그 길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왜 맨날 집안일 타령이야? 내가 돈 벌어오잖아.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돈만 벌어오면 끝이에요? 집안일도 육아도 다 나 혼자 하는데. 그때 철민과 수희가 방문했습니다. 철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도 될까? 아버지,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수희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얘기 좀 들을래요? 거실에 네 사람이 앉았습니다. 철민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너 지금 내 아내한테 하는 말들 내가 내 엄마한테 했던 말이랑 똑같다. 네? 수희가 덧붙였습니다. 우리 이혼한 거 알지? 왜 이혼했는지 아니? 철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내 엄마를 당연하게 여겼어. 집안일 하는 게 당연하고 내 밥 차려주는 게 당연하고 내 말 듣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수희가 말했습니다. 결혼은 동반자예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며 함께 가는 거예요. 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어머니. 철민이 말했습니다. 나한테 사과할 게 아니라 내 아내한테 해. 그리고 우리처럼 되지 마. 45년 후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당장 바꿔. 손주의 운동회. 봄이 왔습니다. 손주의 운동회 날입니다. 철민과 수희는 함께 왔습니다. 손주가 달려오며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왔어요? 그럼 우리 민준이 응원하러 왔지. 할머니가 도시락도 싸왔어. 나중에 같이 먹자. 운동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철민과 수희가 나란히 앉아 손주를 응원했습니다. 철민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희야. 왜요? 고맙다. 뭐가요? 오늘 같이 와줘서. 그리고 45년 동안 내 곁에 있어줘서. 수희는 잠시 침묵한 후 대답했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덕분에 좋은 아이들도 낳았고 우리 손주들 볼 때까지 살아야겠다. 너도 건강해야 해. 당신도요.